그리고 제가 이번에 IRP를 공부하면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IRP로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다양해요. 정기예금 성격의 원리금 보장형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실적 배당형 펀드인 ETF, 리츠 ETF 이런 또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에 모두의 관심사가 될 만한 IRP,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IRP는 사실 퇴직할 때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품이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이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퇴직할 때 반드시 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 상품을 처음 알았어요. 물론 그때 저는요, IRP라는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서 그냥 탈퇴해버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또 절세 목적으로 IRP를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에 700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세 목적으로 IRP를 거의 디폴트로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해서 IRP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제가 IRP 가입을 다시 또 이렇게 계획하게 된 시점에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RP가 내 투자에 있어서 해가 될 것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훨씬 더 크고요. 수수료나 비용적인 부분도 매우 적은 꽤 좋은 상품입니다. IRP에 들어있는 돈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ETF 같은 거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금융상품 그리고 절세상품의 경우에는요, 잘 따지고 보면 소비자들한테 가끔 불리한 내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살펴보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IRP 퇴직연금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운용해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세 상품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인별로 이 퇴직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는 연금 계좌인데 여기에 세금 혜택이 두둑하게 있는 거죠. IRP는 뭐의 약자냐면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는 거의 약자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 계좌라는 뜻입니다. 이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곳에서 만들 수 있어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돈을 굴린 뒤에 만 55세가 넘어서 원하는 때부터 연금 형식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고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이 전액 IRP로 이전이 됩니다. 단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지 않고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 매년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원이고 IRP 계좌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 IRP 계좌에 있는 연간 7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하실 텐데 그 돈 700만 원을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ETF 이런 다양한 ETF 상품을 매수하시면서 자유롭게 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700만 원을 입금하신 것에 대해서 또 절세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괜찮죠? 그리고 먼 훗날에 그 계좌로 퇴직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고 하면요, 이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IRP 계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IRP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보다는 증권사 IRP가 조금 더 선택의 폭이나 편리성 같은 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느 IRP에 가입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은 저는 좀 증권사 쪽 IRP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 IRP 서비스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지켜보시다가 필요하면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IRP로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다양해요. 정기예금 성격의 원리금 보장형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실적 배당형 펀드인 ETF, 리츠 ETF 이런 또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로 많이 가입하시는 게
S&P 500이나 나스닥 상위 100개의 종목의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너무 환율이 높아서 미국 자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테니까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담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주식 혼합형이나 주식형 펀드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요, IRP 적립금의 70%만 할 수 있다고 딱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죠? 그렇다면 이 70%에서 나머지 30%는 우리가 안전자산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IRP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은 보통 채권형 ETF가 대부분입니다. 단기 채권, 국공채, 회사채, 종합채권, 미국채 ETF 같은 건데요. 채권은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거니까 이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 리스트에는요, 리츠 ETF, 그리고 자산 배분 ETF, 또 TDF가 있습니다. IRP 안전자산에 있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은 TDF예요. 이 TDF는 주식이 80% 이하까지만 들어가 있다면 안전자산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DF를 통해서 또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TDF에 대한 설명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의 경우에도요, 지금 IRP에 돈을 입금하고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 환율도 높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미국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ETF에 각각 한 40%, 30% 정도를 만들어서 70%를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TDF 2040 아니면 TDF 2045 이런 것들을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IRP 계좌는 이렇게 꾸려 놓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좀 높은 IRP 계좌가 탄생하겠죠. 저는 성향상 연금 계좌 내에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제가 남은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이에요. 좀 젊은 시절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편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100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IRP의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세금 때문에 IRP에 많이 가입하시죠. 연금저축이나 IRP 이거 두 개를 다 합친 연금 계좌에 개인이 돈을 입금하게 되면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 2023년부터는요. 그 세액공제의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세금을 700만 원을 깎아준다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실질적으로 감면되는 세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700만 원 곱하기 공제율 해서 세액 공제액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자면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 13.2%가 적용이 돼서 최대 92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나 적용이 돼서 최대 115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가 되게 괜찮죠. 세금을 이 정도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혜택만 받고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좀 더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찾아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내가 받은 세금 혜택의 70% 정도만 뱉어내면 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득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절세 혜택을 받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IRP가 괜찮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IRP 투자를 통해서 운용 수익을 내면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을 할 때 16.5% 과세되고 연금으로 이걸 이렇게 월마다 받으면 세율이 3.3%에서 5.5% 정도로 확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IRP로 이렇게 투자를 운용하시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의 세금이 22% 정도나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감안을 할 때 그 운용 수익의 3에서 5% 정도로 획기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IRP를 공부하면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 55세 이후면 IRP 연금을 무조건 내가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였어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었어요. 만 55세가 넘었다라고 해도 내가 그 IRP에 납입했던 기간이 만 5년 미만이면 연금을 개시할 수 없어요. 퇴직금이 따로 없고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만 있는 IRP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5년을 충족해야지 만 55세가 넘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만 55세가 넘었는데 아직 퇴직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였는데요. 받을 수 있대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70대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만 55세 이후에 재직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을 개시할 수 있나 이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퇴직을 안 했더라도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개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연금을 개시한 후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연금 개시가 된 후에도 나머지 금액은 재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시 시점에 어디에 들어있는 돈을 내가 먼저 빼서 쓸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무턱대고 IRP 계좌를 날려버렸다가 다시 지금의 IRP를 가입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봅니다.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세금 혜택을 위해서 IRP에 가입하시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종의 강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까 상황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